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S&P 500은 어제 0.17% 정도 상승하였고 나스닥은 0.21% 정도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거의 플랫한 움직임으로 제가 어제 장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저희 멤버십 분들께 S&P 500에 잡힌 옵션 현황을 공유드렸듯이 S&P 500을 상으로 잡힌 콜월과 풋월은 각각 여기 5050에서 5104였고요. 많은 포지션들이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 없이 결국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그럼 영상을 만드는 오늘 기준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S&P 500의 옵션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동일하게 여기 5050에서 이렇게 5100의 범위가 잡혀 있는 상태로 이 중에서 어디가 먼저 뚫리냐에 따라서 S&P 500이 5000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 5125까지 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촉매제가 어떤 곳으로 잡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 촉매제는 지금 국채금리나 유가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리라 봅니다.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10년 국채금리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4.3% 정도인 상태로 이렇게 쌍바닥을 갱신하고요. 여기 넥라인을 넘어서 지금 4.3% 정도의 저항선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 4.3%의 저항선이 뚫린다면은 10년 국채금리는 다시 5%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의미는 주식인 S&P 500 등은 하방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더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채권이 더 매력적이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일방적으로 하방력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여기 주황 색깔이 바로 S&P 500이고 파란 색깔이 10년 국채금리인데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국채금리는 어떠한 조건에서 올라가느냐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매크로 관련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GDP 프라이스 인덱스라던가 연준이 예주시하고 있는 PC 디플레이터 혹은 여기 이렇게 ISM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 등에서 컨센 대비해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은 경제가 간다는 의미가 되면서 국채금리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우선 PC 디플레이터의 컨센은 이렇게 2.4%를 갱신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달 PCE의 수치였던 여기 2.6%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 수치를 한번 엿보자면요. 약 35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치를 제출을 했고요. 1등부터 5등까지가 2.4%에서 2.3%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는 ISM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50 이상 갱신하게 될 경우 경제가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의미로 ISM 프라이스 페이드 인덱스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는 다시 상승 쪽으로 추세가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는 것은 국채금리뿐만이 아닙니다. 유가 또한 지금 이렇게 78달러라는 저항선 브레이크아웃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브레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80달러 중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게 되며 유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이제 달러 또한 보겠는데요. 달러의 경우는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크로 지표 결과에 따라서 만약 달러가 여기 이 저항선을 넘어버리면은 충분히 105달러까지도 갈 수 있게 되며 달러가 오르게 되면은 S&P 500 등 주식은 일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 관점에서 달러는 언제 상승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매크로 관련 지표들을 바라보았는데요.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따로 매크로나 원유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업사이드가 높은 저평가 종목들을 제가 또 따로 분석해서 유튜브 멤버십에 텔레그램과 여기 이곳 네프콘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주 23회를 분석드릴 정도로 심도 깊은 분석들을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 측에서 2주년 기념으로 지금 반값 할인 쿠폰 행사를 하게 되었고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반값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드리는 거시경제와 원유 펀더멘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여기 52% 업사이드가 있는 저평가 종목이라던가
CEO와 CFO가 최근 매집을 한 저평가 종목, 혹은 38% 저평가인 최고의 배당주 등 시간만 나의 편이라면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저평가 우량주들 상으로 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수량을 늘리고 평단가를 낮추는 빌드업 형식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29일이 반값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만큼 활용해보시면 아마 후회는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매일매일 거시경제나 원유, 옵션,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 상으로 해서 숙제를 대신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지표인데요. 우선은 여기 텍 섹터가 결국 여기 위크닝 쪽에서 가장 안 좋은 분면인 레깅 쪽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면에 있는 섹터의 경우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인포테크 인덱스가 여기 레깅에 있고요. 인포테크 인덱스가 S&P 500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금 풀이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주력으로 미리 포지셔닝을 해놓은 섹터인 여기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언세 임프루빙 쪽에서 가장 좋은 부면인 리딩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에너지 섹터가 리딩 쪽에 들어온 것은 정말 오랜만인지라 그 감회가 개인적으로 새로우며 이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좋은 상방압력을 받으리라 봅니다. 에너지 섹터 외에도 여기 인더스트리얼 쪽은 리딩에 있으며 테슬라가 위치한 컨슈머 디스크레션 인덱스 또한 리딩 쪽에 있는데 방향이 빠르게 여기 위크닝 쪽으로 가고 있는지라 빨리 위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테슬라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 후퇴로 10년 동안 준비해왔던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것은 테슬라의 전기차 마진율인데요. 테슬라가 한때 여기 30%에 달했던 마진율을 18%까지 줄여가면서 차값을 인하한 이유는 주변 경쟁사들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빼앗고자 치킨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인데 10년 동안 애플이 전기차를 준비해왔던 프로젝트를 취소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사가 사라진다는 리스크는 적어도 테슬라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애플이 판단하고 철수했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애플의 퇴장 소식은 나쁜 소식은 아닌 것입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괜찮은 소식이 있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집중을 해서 매집을 해놓은 섹터는 최근에 리딩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기 시작한 에너지 섹터입니다. 제가 에너지 섹터를 선호하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S&P 500 내에서 이렇게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제가 큰 돈을 투자하기에 마음이 편안한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에너지 섹터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11.08배로 가장 밸류에이션 스코어가 이렇게 높은 반면 반대로 인포테크 인덱스의 경우는 PE 멀티플이 35배일 정도로 정말 고평가입니다. 물론 고평가라고 더 올라가지 말고 저평가라고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에너지 섹터는 정말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로 제가 큰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으며 입장 바꿔서 제가 만약에 테크에 투자를 했다면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면서 장기로 투자를 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원유 쪽도 마찬가지로 매일 분석을 하면서 숙제를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꾸준히 숙제를 매일매일 해왔기 때문에 언제 유가가 과하게 저평가이고 언제부터 유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드린 끝에 결국 분석해드린 대로 오펙은 이번 2분기까지도 감산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유가가 이제 80불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 덕분에 한 예로 CPG가 이렇게 17%나 오른 덕분에 큰 비중을 잡은 CPG나 그 외 저평가 원유 기업에서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여전히 너무나도 저평가인지라 이 정도의 상승은 아직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CPG는 여기 이렇게 큰 갭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갭이 채워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기도 했고 제가 이미 자세한 분석들은 이곳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해서 남겨놓았으니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제가 최대한 서포트를 하고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구독자분들 상으로 또한 이렇게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분석하면서 발견하는 차트 패턴들을 여기 이곳에다가 전부 다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남겨드리고 있고요. 제가 무료로 모든 분들을 상으로 해서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또한 요청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그것 말고도 증시 일정이라던가 코스피를 대상으로 섹터 로테이션 현황 등 다방면으로 서포트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